안녕하세요. 건강 아저씨입니다. 한의학적으로 겨울은 양기가 극도로 억제되고 음기가 왕성해지는 시기로 보아 만물이 조용하게 숨죽이고 있는 음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음의 계절인 겨울은 신장의 계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신장은 우리말로 콩파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인 체내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콩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로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장기는 콩팥입니다. 콩팥의 기능이 활발해져 쌓인 독소를 내보내고 몸의 병을 치료하려 하기 때문에 몸을 많이 움직여주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과식을 피해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콩팥은 추위에 약해 추운 계절인 겨울에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따뜻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환자 대부분에게서 고혈압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콩팥병 환자가 겨울철에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찬 기운이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잦은 술자리, 외식 등으로 염분 섭취량이 증가하고 추워진 날씨로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생활 습관 또한 혈압이 높아지는 데 일조합니다. 콩팥은 혈액을 여과하여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건강 기능이 떨어질 때에도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콩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체내의 염분과 물이 제어되지 않아 혈압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계 질병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분과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 쌓여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 내액이 감소하면 콩팥은 우리 몸이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각종 호르몬을 분비해 염분과 물 배설을 줄여 부종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건강한 콩팥은 단백질을 혈액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콩팥의 손상으로 단백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백뇨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소변으로 과도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증상을 말하는데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배출되고 이를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하루 300mg 이상 단백질이 소변에서 검출될 경우를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단백뇨가 발생할 경우 대표적인 증상으로 식욕부진, 구토, 전신 쇠약감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단백뇨의 질환에 따라 관절통, 피부 발진, 발열감의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독소가 축적되어 피로와 무기력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소변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결정을 이루고 침착되어 돌과 같은 형태를 이루어 콩팥 안에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증상과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져 요관을 따라 이동하게 되며 크기가 작을 때는 소변을 통하여 저절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지만 크기가 크면 이동하는 도중에 콩팥, 요관, 방광 및 요도와 같이 비뇨기계를 이루는 여러 기관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면 에리스토포이틴이라는 성분의 분비가 감소할 수 있어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혈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빈혈 환자들의 일반적인 증상인데 때로는 만성 콩팥병의 초기 단계에서 다른 증상 없이 이러한 빈혈 증상들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빈혈이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만성 콩팥병을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만성 콩팥병으로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신장으로부터 적혈구 생성인자인 에리스토포이틴이라는 성분이 잘 분비되지 못하게 되어 빈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콩팥의 기능이 나빠지면 체내의 칼슘 및 인이 적절히 제어되지 않아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콩팥의 인 배출량이 줄어듭니다. 이는 칼슘과 함께 뼈, 치아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체내에서 칼슘과 일정 비율로 균형을 유지하는데 혈중인 수치가 높아지면 피부에서 합성한 비타민 D가 문제가 생긴 콩팥에서 활성형으로 바뀌지 못해 체내 칼슘 흡수량이 줄어듭니다. 결국 만성 콩팥병이 악화될수록 비타민 D가 기능하지 못하면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체내에서 인과 칼슘의 균형을 맞추려고 부족한 칼슘을 뼈에서 빼앗아 결국 골밀도가 낮아져 뼈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콩팥이 저하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는 식사에 있습니다. 신장암의 20% 정도는 비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근대에 들어 서구화된 식습관은 신장에 안 좋은 식사로 볼 수 있습니다. 튀김, 고기, 고열량 음식과 같은 식단은 신장암을 유발할 정도로 매우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또한 칼륨과 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채소는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물질이지만 섭취된 칼륨의 90% 정도는 신장을 통해 배설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겨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면서 콩팥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는 익혀서 먹거나 칼륨이 많은 채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다르게 콩팥의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거나 기능 저하의 예방을 도와주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먼저 콩팥에 좋은 음식으로 마늘이 있는데,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상화 효능이 뛰어나 콩팥병의 주요 원인인 당뇨병과 고혈압을 치유하는 효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달걀 흰자는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인데, 단백질은 콩팥의 기능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단백질 섭취는 신체의 단백질 소모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걀 흰자는 비타민 B12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혈액 생성에 필요하며 빈혈 및 혈액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흰자는 칼슘의 좋은 소스이며,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 안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걀 흰자는 신체에서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콩팥의 기능에 필요한 단백질 구조의 구성 요소로 중요합니다. 또한 인의 농도가 낮아서 신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콩팥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건강에 이로운 식품 중 하나입니다. 저칼로리, 저칼륨이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들은 콩팥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콩팥의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 건강에 이러한 항산화 효과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패는 황화물이라는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황화물은 항균 및 항염증 작용이 있어 신장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콩팥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당 수준이 안정되면 콩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워진 날씨에 콩팥 건강에 신경을 쓰려면 몇 가지의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셔주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하고, 적정 단백질을 섭취하여 콩팥의 기능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저염 식단을 유지하여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